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 음악 들으시면 이제 주말이구나. 야, 정말 일주일 동안 우리 모두 수고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자, 우리는 끝까지 좀 수고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승부 시간인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영 변호사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집 냐옹이 룽지 아빠 최진영입니다. 그것 좀 이따 줄게요. 자, 세안대학교 배정호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가을의 전령사가 되고 싶은 배정호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딱 들으시면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야, 이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구나 두 분이. 매주 이거 바뀌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그 누룽지가 그 고향이에요? 네. 그게 그러니까 치즈. 그렇죠. 치즈냥이라고 네. 코리안 쇼테어라고 쉽게 말하면 우리 길거리에 다니는 고양인데 저희도 길거리에 버려진 야옹이 입양해가지고 무지하게 잘 기르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치즈라고 얘기를 한 좀 노릇노릇한 예. 그 개들이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 일반적으로 좋아해요. 예, 맞아요. 네. 저랑 같이 자요, 그냥. 그럼요. 네. 다리에 턱 괴고. 그게 굉장히 그 고양이.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게 뭐냐면, 괜히 이 공통 전염병 돈다 그래가지고 이 길냥이들이나 개 산책 시킬 때 이런 그 불필요한 편견, 이거는 좀 아닙니다. 맞습니다. 절대 공감합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뉴스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한일 정상회담이 있다라고 제가 오늘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재외 국민 보호 협력 방안을 체결을 했고요. 제3국에서 국민 안전에 기반을 해가지고 서로 협력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무슨 얘기인가 하실 텐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비행기로 우리 국민 철수할 때 자리 남으면 꼭 일본한테 이제 일본 국민들도 함께 데려오고 이런 적이 있었죠. 바로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일 정상회담은 북한이 러시아 뒷바 삼아서 못하도록 대비태세를 유지한다, 이런 거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일본보다 군사력은 더 높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일본보다 나은 게 뭐냐면, 일본이 우리보다 나은 게 이제 해군력,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북한과 관련해서 일본보다 나은 게 휴민트.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위성 자산, 정찰 자산을 통한 정보력은 또 우리가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긴트.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이제 좀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일 관계는 경쟁 관계이자 라이벌 관계이지, 뭐냐면 우리가 옛날처럼 의존하거나 이런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라이벌 경쟁 관계,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가 일본보다 높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또 잘 좀 우리의 이익에 맞게 발전시키느냐, 이런 부분에 어떤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님 승자. 오늘 으실으실하지 승자. 네. 검찰입니다. 검찰. 네, 지난 정부 정말 네. 악마화했던 검찰, 다 타도의 대상이던 검찰이 길을 찾았습니다. 한마디로 검수완박해서 수사권 다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피의자 신문 조서도 법원에 와서 부동의 해버리면은 거의 쓰레기가 돼버렸었죠. 그랬는데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이 이스타젯 채용 관련 뇌물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우리 수사안에 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울 필요가 없어. 방법이 있다. 검찰청이 아닌 법원 포토라인에 세우면은 문제가 해결된다. 한마디로 기소전 증거 보존 절차를 통해 가지고 딱 잡았대도 이제 법원에서 진술했던 것은 증거 능력이 다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의 뇌물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당시에 있었던 전 청와대 공무원을 기소전 증인 신문을 법원에서 신청을 했는데요. 다가오는 9월 9일 날 이 전 공무원이 법원에 와서 증언을 하는 건데, 형식적으로는 법원의 재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사를 받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방식이 흔한 겁니까? 그렇게 흔하지가 않는 거죠. 예. 오죽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거 아니겠습니까?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경기지사가 분명히 수사를 받을 때는 와가지고 이거 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한테 다 보고했다고 술술 불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싹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수원지검이 얼른 이화영 부지사를 수원지방법원으로 모시고 가서 거기에서 이와 같은 증거 보존 절차를 통한 증인신문을 해서 증인신문 조서를 받고 그때 이재명 그 대표를 반대 신문하도록 했다고 하면은 그거 아무리 부동해도 다 인정됩니다. 그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서 이번에 전주지검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피의자가 서울에 있잖아요. 지금 이 증인이 서울에 있고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조국 당의 당직자로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법정에 세워서 법원에서 증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법원이 반대 신문까지 하도록 직권 신문을 하면은 그 조서는 그대로 100%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겁니다. 결국 검수완박으로 아무리 검찰을 민주당이 무기력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검찰이 그 대안을 지금 만들었다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땐 이번 주 승자는 검찰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원에서 저걸 하면 이 나중에 말을 바꾸면은 이게 위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죠? 네. 그 차이가 있구나. 근데 몰랐어요. 지금 이제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좀 이례적인 그런 방법을 검찰이 동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판전 증인신문이라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것 자체가 검찰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사실상 표적 수사하고 있다. 또 정치 보복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는 민주당 또 친문 측의 주장에 근거를 주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우리 변호사님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네. 앞으로 이제 검찰이 계속해서 압박 수사할 거 아니에요? 양산에 있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자택에 평산. 네, 평산. 양산의 평산마을. 양산의 네네. 평산. 예, 거기 이제 압수수색도 할 것이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압수수색을 대해서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전망입니다. 네. 누가 전망하고 있냐면 이제 청와대 정무비서관 했던 김한규 의원이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건 아직 검찰에서 확증된 건 아니죠. 네네 제가 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제 소환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냥 내주시면 됩니다. 강제 수사할 거 없이 임의로 뭘 필요한 거 내주라는 내드리면 되는 겁니다. 뭘 내줘요? 결국은 지금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따님 문다혜 씨의 집, 사무실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별장까지도 지금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압수수색했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나왔는 증거를 일단 분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직 전 의원 중기공 위원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국당의 당직자로 있는 사람이 검찰에 나가가지고는 지금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을 지금 남부지방법원에 기소전 증인신문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 뭐냐면은 예전에도 그러잖아요. 그 조국 의원이죠. 조국 의원이 옛날에 검찰에는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진술 거부합니다. 다 저는 법원에 가서 다 밝힐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였냐. 검찰은 그래 좋다. 검찰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하고 법원에 밝힌다고 했으니까 그럼 법원에 가서 진술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다른 증거가 나오고 했다고 하면은 필요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안 했습니까? 구속해가지고 4년, 5년 구속시켰습니다.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2018년 1월에 뭐라고 썼냐. 권력을 이용해 공동체를 파괴하고 법 질서를 어기며 사익을 취한 자들에 대한 단죄가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은 그런 정치 보복은 끊임없이 초고강도로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거를 조금 그때는 정치 보복이 아니고 지금 정치 보복입니까? 자, 이거 지금 좀 바로 잡아야 될 게 제주도 별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별장 여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견이 많다는 네.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시골 농가에다가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이 에어비앤비 뭐 이런 용으로 그걸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은 우리가 별장이라는 그 호칭을 쓰기는 좀 그렇다. 제가 팩트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그것이 결국 예전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송긴 신부님. 예. 예전에 그 과거사 그 위원회 위원장 장관급 위원장님이 장관급이기 때문에 본인이 취임할 때 재산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 신고를 할 때에 양산에 있는 땅은 소유자가 캐톨릭 그 부산 교구라고 명확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그 제주 협재해수욕장 앞에 있는 그 시설은 누구 소유라고는 안 밝히고 용도를 피정 및 하계 휴양지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땅이 하나도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다고 하면 뭘 밝히면 되냐 하면은 그것이 캐톨릭 소유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번에 3억 8천만 원에 지금 매매를 했으면은 그 돈이 개인을 가졌는지 아니면 그 돈이 캐톨릭으로 들어갔는지 그것만 밝혀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 뭐 복잡하게 할 것도 없어요. 분명히 본인이 재산 신고할 때에 피정 및 하계 수용 용도로 썼고 그렇다고 하면은 알겠습니다. 그것이 소유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그 돈의 출처 밝히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잠깐만요. 그 하실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 하고 역시 승자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네, 말씀하세요. 좀 프로그램의 공정성 또 그리고 시청자들을 위해서 균형 잡히게 좀 시간을 썼으면 좋겠고요. 이게 정면 승부니까 각각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최 변호사님께서 뭘 내달라고 하니까 뭘 내달라는 거냐 이게 지금 전혀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는데 압수수색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뭘 또 내줘요. 심지어는 문재인 전 대통령 손자 아이패드까지 압수수색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뭐 민주당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정치 보복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면 전환용하고 김건희 여사 비리 의혹 물타기라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런 주장에 공감하는 이유는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거 밝히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딸과 사이에 생활비를 지원한 것이 과연 뇌물죄에 해당하는 건지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리한 법리 해석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뭐 논두렁 뭐 시계 관련해 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결국 이제 비극적인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패턴하고 거의 유사하게 가는데 결국은 그게 부메랑이 됐잖아요. 그 정권에.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감옥에 갔고 그래서 이런 정치 보복이 우리 헌정사에 반복이 되면 안 되고 저는 물론이고 상당수의 국민들도 이런 시각에 저는 동조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팩트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승자는 말씀하셔야죠. 승자 얘기할까요? 네. 저는 이제 최재형 목사를 지금 꼽았는데요. 최재형 목사 꼽으면은 아마 이제 보수 측의 시청자는 상당히 좀 의아할 것 같아요. 뭐 몰카 공작했는데 왜 최재형 목사를 꼽았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최재형 목사는 사실상 지금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또 그리고 뭐 샤넬 향수 화장품 등등을 줘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받고 있어요. 심지어 혐의 보면은 뭐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스토킹 처벌법 위반,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이 최 목사가 창간에 참여했던 온라인 매체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온갖 탄압, 보복 수사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자신의 처벌이 우려되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오늘 이제 오후에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좀 공정하게 진행되려면 이분도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 변호 측 그리고 수사팀만 가고 본인은 빠지니까 지금 대검 앞에서 1인 시위하면서 부당함을 폭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외로운 투쟁 결코 포기하고 하지 않고 있는 최재형 목사를 승자로 꼽았습니다.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논두렁 시계, 논두렁은 가짜지만 시계 받은 것은 팩트다. 그리고 아까
손자 아이패드까지 그 압수수색했다. 그거 가짜 뉴스라고 지금 검찰이 밝혔습니다.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상대 측에서는 가짜 뉴스라고 안에 목록이 있는 거예요. 그거 목록이 일방적인 있는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 그건 목록에 앞으로 있는 거예요. 예, 검찰이 가짜 뉴스라는 취지로 밝혔다는 점 아니 밝히고 그렇게 검찰 이제 주장만 다시, 일방 예, 너너너 다시 압수수색 한번 목록에 나온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한번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압수수색하는데 참여라도 한번 해본 적 아니 있습니까? 그러면 압수수색 목록을 가지고 아니, 얘기하지 거꾸로 뭘 이렇게 가지고 얘기할 얘기를 수가 해요.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압수수색하는데 돼요. 그것이 아니 검찰은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를 팩트로 단언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거긴 넘어가고 지금 최재형 목사가 지금 승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꾸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만약에 수사기관이 돈을 받거나 가방 받을 생각도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억지로 막 그렇게 하면서 주고 하면은 그거 함정수사로 직권남용으로 독직으로 해가지고 구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최재형에 대해서 지금 그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그 주거 침입 그 외에도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뭐 공안 사건으로 해서 조사를 받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본인의 신념에 따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남한테 범죄를 꼬드기게 하도록 하는 것 자체 그게 신념에 의한 겁니까? 자, 있을 수 그러면 없는 일인 본인이 것이죠. 함정 수사에서 처벌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300만 원 하면은 명품백 받는 사람은 처벌 안 받으니까 그 경찰은 샤넬 향수? 주려고 했던 사람이 처벌받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둘 다 처벌하면 되지 왜 한쪽만 합니까? 아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탈탈 보세요. 털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박정훈 언제까지 해병대 수사단장 털었습니까? 같은 경우 그러니까 더 이상 정의롭게 뭐가 나오는 수사를 겁니까? 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늘 수사심의위원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방부 수사심의위원으로서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서 검찰과 피의자라고 하는 측만 오는 것이지 거기에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까지 나와서 할 시간이 없어요. 오후부터 밤 늦게까지 기록 볼 시간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와가지고 진술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사람을 불러놓고 설교 듣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지켜보는 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수사심의위원회가 왜 하려는 거죠? 국민의 공정한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수사팀만 있고 김건희 여사 변호팀만 있으면 공정하게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이 전달되겠습니까? 그거 외에도 기록이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 어느 변호사들은 일단 그 기록 양측이- 빡세게 다 아니, 봅니다. 잠깐 내가 일단 얘기를 하고 얘기를 있잖아요. 들어보세요. 네. 예. 그러면 예. 당연히 그러잖아요. 다툼의 당사자가 있으면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지. 그러면 지금 검찰 수사팀 있고 김건희 여사 변호인만 있으면 그게 어떻게 공정한 진술 청취가 되겠습니까? 이걸 보고 지금 정당하다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그 수사심의위원회 실행이 되는 실무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니 그 무슨 취지로 실무예요? 지금 본인이 실무 가지고 얘기하면 아니, 왜 원칙에 말씀드렸잖아요. 대해서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지금 그 최재형 목사는 벌써 본인이 나와가지고 조사를 받았던 내용이 그 서류가 피의자 신문 조서건 아니면 참고인 조서건 다 거기에 다 있다니까요. 그리고 서울의 소리하고 냈던 자료가 거기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무시하고 지금 와가지고 그 사람이 참석하느니 마느니 그걸 가지고 다투는 말 아니, 자체가 그게 실무와는 거의 뭐 안드로메다처럼 떨어져 있는 그게 얘기란 논리가 말이에요.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변호사는 왜 거기에 참여합니까? 왜냐하면 그 거기 논리라면. 수요 당사자니까. 그렇다면 여기도 당사자잖아요. 당사자가 아니죠. 무슨 논리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고소인이죠. 있어요. 고발인이지. 아니 보세요. 기본적으로 다툼의 당사자가 그게 있으면 대립 양 당사자를 당사자가 의미한 해야지. 거예요. 한쪽만 해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게. 알겠습니다. 예. 뭐 당사자가 지금 하간 이게 건이 또 다른 건이 있죠. 최재형 목사 관련해서는 네네. 다른 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자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계속 얘기 나눠보죠.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3부에 이어서 이번 주 승부 계속 이어갈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 두 분 나와 계시죠. 최진영 변호사, 세안대학교 배종호 교수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자 이제 패자를 얘기할 순서입니다. 패자 말씀해 주시죠.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또 계속 이어지네. 이게. 네, 이어지는데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의 4대 의혹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요. 예. 첫 번째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타이스타젯 2억 2,300만 원 뇌물 의혹. 그것은 벌써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때 피의자로 딱 정했습니다. 그렇다는 예. 점에서 뭐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됐다는 점에서 정말 엄청난 어떤 사실인 것이고 두 번째가 2019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재인의 운명이란 책을 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디자인비 관련해 가지고 2억 5천만 원을 딸인 문다혜 씨한테 돈을 줬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탈세 의혹이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김정숙 여사께서 뭉칫돈 5천만 원. 이거 혹시 관본건이 아니냐. 혹시 이거
세금 했느냐 여부와 관련된 탈세 의혹,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네 번째 의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신적 지주 송기인 신부 제주도 별장인지 여부는 논점이 됩니다. 뭐 다툼이 있습니다만 3억 8천만 원 매매 대금과 관련해서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의혹 내지는 자금 출처가 어디냐, 한마디로 그동안 특별한 수입도 없었던 문다혜 씨가 전혀 은행 대출도 없이 3억 8천만 원이라고 할 수 있는 현금을 주고 제주도 이 애월이 아니죠. 그 협재역수욕장 비금도입니까? 앞에 있는 이 좋은 경치 좋은 집을 샀는데 그 자금 출처는 도대체 어디 났느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에게 반드시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데요. 제가 다른 것 말고 문재인의 운명과 관련해서 디자인비 2억 5천만 원, 이것 관련해 가지고 제가 찾아봤더니만 2019년도에 한겨레 신문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그 인쇄로 그 출판사가 문재인 대통령께 1억 9천만 원을 지급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2억 5천만 원은 뭐죠? 보통 예. 저도 책을 내봤습니다만 디자인비 해봤자 그거 200~3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무슨 피카소도 아니고 최근에 있는 무슨 뭐 팝 아티스트도 아닌데 어떻게 2억 원이나 줬고 5천만 원은 빌려줬다고 하는데 5천만 원 갚았는지 예. 그리고 이자는 지급했는지 이 부분도 문재인 대통령 가족은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딱 떨어진 표적 수사, 딱 떨어진 정치 보복이다라는 느낌이 팍 들어요. 왜냐? 먼저 얘기했잖아, 본인이. 첫 번째 뇌물 피의자로 영장에 기재된 엄청난 뭐 사실이다겠는데 그게 왜 엄청난지는 저하고 느낌이 저는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왜 이게 엄청나냐? 전 대통령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근거도 굉장히 빈약한 걸 가지고 이렇게 피의자 뭐 영장에 피의자로 기재할 정도로 이게 지금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다혜 씨가 디자인 관련해서 2억 5천 이거 탈세 혐의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탈세 혐의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이거는 시점도요. 사위 취업 시기하고 전혀 달라요. 그다음에 뭉칫돈을 전달했다. 이 시점도 뭐 간 것도 그 사위 취업 시기하고는 전혀 달라요. 훨씬 몇 년 뒤에예요. 그러면 지금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5천만 원 줬다. 근데 시위대들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라고 했다. 그리고 만약에 몰래 보내려고 했으면 왜 보낸 사람 이름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까지 지금 수사 대상 삼고 있고 아까 뭐 송기인 신부 뭐 별장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뭐 매매 대금.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완전히 표적 정해놓고 지금 몰아가게 하는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6년 11월 20일 날 본인 페이스북에 쓰신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명문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 수사를 거부했네요. 김동연 지금 경기지사가 문재인 대통령님 검찰 수사 거부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맥락인데요.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방어권 챙기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됩니다.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거하고 이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수사 거부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표적 수사하고 정치 보복이라며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셨는데 왜 수사를 얘기를 거부하시죠? 제가 그럼 그 차이점을 그럼 모르는군요. 내가 얘기할게 차이점은. 자, 박근혜 당시의 대통령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이제 전 대통령입니다. 이거는 이미 죽은 권력이에요. 그 차이가 있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혐의가 뇌물 혐의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뇌물 혐의가 법리가 맞냐고요. 경제 공동체가 맞냐고요. 그리고 무슨 이상직을 불법으로 했다라는 그런 예. 혐의로 지금 딱 떨어진 증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표적 정해놓고 죽이기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 공동체는
최순실이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경제 공동체라고 어거지로 엮인 거고 이거는 문다희 씨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고 운명 공동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3자 뇌물도 아니고 그냥 단순 뇌물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 최 그 협의가 있는 거예요. 변호사님이 당사자로 해봐. 사이가 우리 갔는데 배 교수님 네. 그 말씀하시고 네. 패자 말씀하세요. 사이가 결혼을 딸이 사이하고 결혼했는데 그럼 평상시에 생활비를 보태줬으니까 그 사이가 취업을 했으니까 그게 뇌물이다. 이게 법조인의 양심으로 가능한 논리입니까? 취업을 다른 데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법이 어디가 자기가 있어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켜놨는데 자,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제가 그 사람 회사에 보기에는요, 취직시켜준 거란 말이에요. 무리한 수사고 자, 제가 볼 땐 재판 가도 무조건 이건 무죄고요. 자 일단은 그건 두고 보면 되고 패자 말씀해주세요. 패자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아, 왜 대한민국 국민이냐. 지금 의정 갈등 의료 공백 상태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야 내가 다치면 어떨까? 이런 걱정 안 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실제로 지금 보면 아플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 응급실이 완전 비상입니다. 응급 시스템은 정상으로 작동이 안 됩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계속 일어나면서 지금 부산에서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70대가 결국 수술 가능한 병원 찾다 못 찾다가 결국은 숨졌고요. 조선대 병원에서는 바로 직선거리로 100m 조선대 병원 가면 되는데 안 받아줘가지고 결국은 다른 전남대 병원 가가지고 지금 끝내 의식불명 상태 있고요. 이런 일이 지금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대통령은 지금 비상 응급 시스템이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정부가 추석 진료 대란 좀 우려해가지고 군의관들을 지금 투입을 했는데 군의관들 투입한 사람들 대부분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야 이번 추석 연휴 때는 정말로 나는 아프면 안 되겠다. 사고 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다 피해자다.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여야 의정 공동 협의체를 한번 만들자. 그래서 모든 국민이 지금 피해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머리를 한번 맞대자라고 하면서 그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에도 손을 내밀고 그리고 또 의료 어떤 보면 관련자들한테도 지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제로베이스에서 내지는 협의할 수 있다. 대신에 의료계에서도 합리적인 안을 내달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용산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어쨌든 이 상황을 컨트롤해야 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최대한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어떤 그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어떤 지역구에 있는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용산과는 약간 차별화되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렇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그 민주당에서도 그냥 먼 산 바라볼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플레이어로서 들어오는 게 필요하고 더불어서 의료계 같은 경우에도 목소리가 다양합니다만 어쨌든 가장 큰 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정단체 의협이 벌써 제가 기억에 작년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외주를 줘가지고 몇 명의 어떤 그 의사 정원이 더 필요한가에 대한 외주를 줬던 결과 제가 봤을 땐 뭐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내면서 국민들에게 추석 밥상에 이런 걸 올리려고 하는 의료계에서도 노력이 이제는 필요할 시점이죠. 이제 테니스공을 의료계와 야당에 던졌습니다. 이제 답해야 될 시점은 답을 해야 되는 것은 민주당과 의료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논의의 장을 만든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예. 승자가 될 수라고 봅니다. 예. 일단 팩트가 좀 잘못됐는데요. 헐. 의료계하고 야당에 던진 게 아니고요. 의료계에 던진 거예요. 왜냐하면 여야 의정 비상협의체 만들자는 거는 제일 먼저 이재명 대표가 주장을 했어요. 빨리 만들으시죠. 영수회담 때부터. 그리고 또 며칠 전에 박찬대 원내대표도 주장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일단은 이거를 야당이 지금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한 아니 걸로 그러니까 알고 잠깐 있어요. 그 순서를 예. 얘기해 줘.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의대 정원 유예 문제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갈등을 빚었잖아요. 이거는 잘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가 여야 의정 비상협의체 제안 이거 한 건 잘한 거예요. 그리고 또 민주당이 바로 받은 거는 잘한 거예요. 근데 지금 팩트는 제가 말씀드린 이제 공은 민주당한테 넘어간 건 아니고 의료계에 넘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의료계가
이 안을 받아들여서 저는 빨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그게 뭐냐? 여기서도 지금 입장을 선회를 했어요. 첫째, 2,000명 의대 증원하는 것 고집하지 않겠다. 둘째, 여야 의정 비상협의체 찬성한다라고 했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윤석열 대통령이 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이대로 가면 정권이 붕괴된다라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저는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잘한 거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앞으로 일방 독주하면 정말 큰일 난다. 실제로 갤럽 여론조사 보면 23% 지난주하고 똑같이 나타났는데 그거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갤럽 여론조사 보면 부정평가 1위로 의료 대란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정권 유지가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용산 대통령실도 입장 선회한 거 잘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지금 싶습니다. 말씀하신 한국갤럽조사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조사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아셨어요? 아시겠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 안 드리잖아요. 그런 거. 중요한 네. 정보 드려야 되는 자,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이뇨한 의원의 문자 논란 어떻게 보세요? 유감입니다. 유감입니다. 사실 그 법과 사실관계가를 두 갈래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면은 문자가 딱 찍혔지 않습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부탁하신 환자 이제 뭐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요한 그 의원께서 감사 이런 답을 했다는 그 점, 거기다가 뒤에 딱 봤더니만 이게 지우려고 했다는 점, 두 가지가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는 부탁하신? 요 부탁이 뭐냐? 한마디로 저 뒤에 있던 사람을 인요한 의원이 야 이거 급하니까 앞으로 땡겨라고 부탁을 했느냐? 아니면은 지금 인요한 그 의원이 해명하는 것처럼 이미 수술을 하는데 이분이 인요한 그 의원 인근 그 가까운 분이 내가 아는 목사님인데 지금 조사를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정말 특별히 좀 그 집도의한테 신경 써달라고 한번 전화 한번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이거 좀 신경 써서 해달라라고 이렇게 의견을 전달했는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숫자 그 순서도 아닌데 뒷사람 끌어넣어 주는지, 이 두 개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 현재 김영란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이 민원인의 의견을 전달하는 식의 한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그 집도해서 수술대에 있는 분한테 좀 잘 해달라, 그것은 사실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뒤에 있는 사람을 앞으로 땡기는 식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지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사실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과 별개로 국민 정서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사실관계와 관련해서는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청탁이 예약을 땡겨가지고 수술을 해달라는 청탁인지, 아니면 이미 잡힌 사람을 자기 주장대로, 인유한 의원 주장대로 그냥 수술 잘해달라는 그런 부탁인지, 그거는 국민권익위의 조사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좀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가 진실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실제로 순서를 바꿔가지고 했다면 이거는 김영란법 위반에 딱 떨어지게 걸리니까. 그리고 또 대학병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조사 그리고 수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학병원이지 아니지 그것도 모르는데. 네네. 네. 아니,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그 문자를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순서를 부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문자.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부탁을 했는데 다 예약한 그런 뉘앙스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반드시 최소한의 조사와 그리고 수사가 있어야 되고, 그것과 별개로 이거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야, 자기들은 백 쓰면 다 순서도 패스해가지고 하니까 의료 대란이 일어나도 전혀 걱정 안 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유한 의원이 좀 진중한 대국민 사과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승부처.
무료 개혁이죠, 뭐. 이게 계속 이어지네. 네, 예. 다 같은 좋습니다. 거고 지금 예. 교수님 말씀에 정말 저도 공감합니다. 법적으로 어떤 걸 떠나서 힘 있는 사람은 빽 써가지고 살고 힘 없는 사람은 죽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국민적 감수성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 해서 사안을 지켜보고 있다. 이런 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오케이. 자, 승부처. 승부처. 저는 국회로 넘어간 정부의 연금 개혁안입니다. 네. 네. 왜 선택했냐고요? 예. 그 당연히 1분 안에 뭐 여기서 끝내시려고? 그러면 안 되죠. 왜 선택했냐? 예. 지금 여야의 입장차가 너무 큽니다. 지금 그 가장 큰 이유는 소득 대체율이 정부안을 보면 42%로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지금 의견이 모아진 것은 50%였고 그리고 여야가 접근했던 거는 44%였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국회로 넘어갔는데 여야가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울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걸 승부처로 꼽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 싸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표 생각하는 건 똑같거든요. 여야가. 이거 잘못 다루면 이거 골치 아플 텐데. 그러면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모르죠. 근데 47% 여당도 이상? 제가 볼 땐 정부안 찬성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합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세안대학교 배정호 교수,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